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9월 1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9월 18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이제 뭐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들뜬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 화, 수 5일 동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차피 뭐 연휴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차분히 다음 주에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잘 준비하셔가지고 뭐 앞으로 남은 9월 그리고 10월, 11월, 12월까지 뭐 충분히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연휴에 또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올라오실 때 조심하시고, 또 역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뭐 코로나 시국에 아무튼 방역이나 이런 것들 신경 잘 쓰셔가지고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2,00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대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또 많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향후에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를 이루는 게 델타 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백신을 돌파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마스크가 필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다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좀 그런 것들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이지만 역시 가족들이 모일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작년 추석부터 시작을 해서 설 그리고 또 이번 추석까지 명절인데도 맘 놓고 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어쨌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은 향후에도 뭐 다른 또 다양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명절에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이 발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명절이니까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은 좀 간략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장이 열릴 때까지는 지금 뭐 월화수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동안에 또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진짜 뭐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한다 하면은 다시 녹화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이 방송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인데요. 2020년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525.83%. 그리고 2021년은 8월까지 564.67%. 어쨌든 작년 수익률을 넘어섰고요. 9월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9월에는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도 한 종목을 또 이제 괜찮게 수익 매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 수익 매도 한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인데 이 종목은 월요일에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25% 수익 매도를 했고요. 매수한 가격이 42,500원 이날 매수를 했어요. 장중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날 수익 매도를 했는데 짧은 기간에 차트를 보고 추천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단기에 또 전기차 테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잘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생각인데 아직은 관찰 중입니다. 자, 어쨌든 9월에는 흐름이 괜찮고요. 계속 수익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한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고요. 금요일에 또 막판에 종가에 추천을 했어요. 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코로나 테마주를 하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코로나 테마주는 또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이지만은 조금 이제 움직인다면 끌고 가면서 대응해도 충분한 종목이고요. 어쨌든 뭐 또 기대를 하는 종목 그리고 중기 종목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우도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 종목 계속 추천을 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종목 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 세 종목은 완전히 정리를 했고 하나는 절반만 매도를 했고 그리고 뭐 한 종목 추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종목 수를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또 마감을 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움직일 종목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1개월 44만원입니다. 지금 요금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예정대로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고려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정은 돼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뭐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또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합류하실 분들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뭐 코로나 테마라든지 또 정치 테마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지금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잘 들어가면은 단기에 뭐 이 회비라는 게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뽑고도 남은 그런 상황이 뭐 단기간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이 좀 시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매매 한 번 잘못하면은 한 번 잘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뭐 몇 배의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추천을 하겠죠. 그건 상황이 돼야지 할 것 같고요. 매일 아침에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하고요.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계속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음성 녹화로 전략에 대한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전달을 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황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인데요. 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번 주에 반등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점은 단기 저점은 찍은 것 같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요일까지 반등하다가 목요일 장중에 조정받고 금요일에 좀 더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또 다음 주에 반등을 이어갈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자, 코스닥 보시면은 역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하죠.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강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았어요. 수급 이번 주에 이제 개인이 목요일 금요일에 좀 매수를 하면서 좋지 않았는데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요. 기관은 초반에 매수하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매도하는 그런 흐름. 그래서 역시 그 외국인과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서 흐름이 갈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그 수급 흐름이 나왔었던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역시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특별히 나쁘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거의 크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진짜 이게 뭐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다 그리고 크게 급등한다 그 정도 흐름이 아니면은 미국 시장은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한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하고는 좀 전혀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죠. 길게 보면은 사실 수급이 좋지 않죠. 장기 수급이 좋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보면은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좀 수급이 이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괜찮아지면서 삼성전자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흐름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한 뭐 저점 이탈해서 계속 빠지는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추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역시 최악의 경우는 나오지 않을 상황이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이 최근에 이제 박스권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점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좀 계속 움직이다가 역시 한 번 정도 좀 반등하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월 초순 정도, 뭐 10월 한 10일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때 한번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저점에서 단기 저점에서 움직인다. 이 박스권 뭐 3100하고 3200 사이에서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이제 다른 쪽으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흐름보다는 역시 박스권에서 움직일 그 정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역시 여기에서 그냥 움직이다가 좀 마감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좀 조금 더 폭을 위쪽으로 살짝 높이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살짝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적당히 이 정도에서 다음 주에 마감하지 않을까. 이틀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하고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불안한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한다거나 폭등한다거나 그러면은 좀 흐름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응 전략인데요. 일단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좀 빠지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봉상으로 상방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장중에 단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정치인, 바이오, 뭐 수소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치인 테마는 윤석열 테마가 그동안 워낙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역시 코로나 테마죠. 코로나 테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 이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까지 봤던 종목이 제일파마홀딩스, 이건 그 전주에 본 거죠.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아직까지 대주산업 역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창 솔루션 이 종목도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목요일에 살짝 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120선까지 좀 이탈했었기 때문에 반등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탈소프트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어요. 이건 정치인 테마인데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는 조금 반등하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건 9만원에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그래요. 지금 뭐 9만원 오면 매도를 할지 아니면 아래서 추가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홀딩스는 수소차 테마인데요. 역시 뭐 크게 조정받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계속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좀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받아주면 좋은데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세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휴마시스입니다. 자, 이거 진단키트 관련주죠. 확실하게 조정은 받았어요. 작년에 한번 강하게 갔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번 갔다가 눌리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밀렸는데 고점 이후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빠지면 손절하더라도 뭐 분할 매수해서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10% 손절하더라도 한번 들어갈 만한 가격이지 않나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SP홀셀입니다. 이 종목은 수소차 테마인데요. 이 종목 뭐 120선 정도 이탈을 한번 해주면은 한번 좀 접근해 보시도 무난하지 않나. 움직인 지 오래됐어요. 작년에 움직이고 나서 계속 밀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진도입니다. 진도는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화요일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수요일에도 나왔는데 살짝 눌려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윤석열 테마가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뭐 지지율도 꺾일 만큼 꺾였고, 그리고 그동안 악재로 계속 나왔었던 게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 계속 이제 나왔었는데, 고발사주 의혹의 그 증거 자료라고 나왔었던 것,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정확하게 증거가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은 씨 그 제보자죠. 뭐 공익 제보자로 또 변경이 돼가지고 왔는데 의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은 씨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윤석열에 대한 그 의혹 이런 것들은 역시 고발사주 이걸로는 크게 지금 뭔가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성은 씨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방을 폭발을 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김웅 의원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그게 전혀 지금 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게 고발사주 의혹은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히려 또 그 조성은 씨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좀 전세가 약간 좀 이상해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테마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 토론을 하면서 조국 그 사태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그 의원의 지지율은 고점은 찍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아마 지금 그 추석 연휴 지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홍준표 의원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테마는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추석 연휴인데 또 뭐 가볍게 들으시라고 짧게 녹화를 했습니다. 잘 뭐 들으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추석이죠. 어쨌든 뭐 명절 좋은 기분으로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게 참 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백신들도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부담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 접종하고 또 뭐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 또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참 정부의 어떤 대응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을 이 접종 시작을 했을 때 정부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을 하겠다 그랬었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어쨌든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멀쩡했던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또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정부에서 잘못한 건 아니죠. 사실 그 코로나가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그 뭔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뭐 좋지 않게 봤었던 게 그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 인정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정부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모자라지 않았냐, 뭐 그 정도만 돼도 국민들이 더 인정을 하고 그럴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잘 이게 그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잘 대응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좀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석 연휴 기분 좋게 잘 보내시고요.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다음 주 그 이후에 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은 신규 동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주식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것들이 과거에도 올라와 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